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일방적인 좀 강의식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주제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이제 동근통 유튜브가 점점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일부분은 좀 반응이 뜨거운 부분도 있고, 좀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또 궁금한 거를 또 유튜브 비디오로 만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주제는 뮤잉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혀 자세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입안의 어떤 자세를 하는 게 얼굴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유튜브에 뮤잉 쳐보면 자세히 과학적 근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좋아진다, 경험적에 대한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왜 이런 자세를 해야지 좋아지는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여러 혀 자세를 하는 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무턱이 되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그 무턱과 관련된 게 좀 상당히 많습니다. 턱이 이제 작으신 분들 좀 들으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턱이 작은 분들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좁은 분들이 많고, 기도가 좁은 분들은 대부분 비염의 원인이 많습니다. 이 비염은 한마디로 이제 폐와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깨가 좁고 유전적으로나 이제 후천적으로 어쨌든 그 산소 탱크가 좀 작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 말단 부위인 그 코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때 이제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눈과 코 사이가 조금 더 길어지면서 턱이 뒤로 빠져서 턱이 적어지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여기서 시청을 해 보셨을 거고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윗턱이 이제 길어져서 턱이 아래쪽으로 빠졌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돌릴 수 있겠냐라고 했는 게, 그거 하나가 이제 뮤잉 자세입니다. 외국에서 인기가 좀 많아져가지고 여러 개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뭔가라고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건데요. 혀를 이제 여기를 대게 되면 이제 압박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난다 그랬죠. 자라나면서 상악이 자라나면서 이제 이렇게 길어지면 턱이 당연히 이렇게 있던 게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혀를 반대로 눌러주면 이 상악의 성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장을 막아주기 위해서 혀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입 천정이 전체를 혀를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악의 성장을 막아주게 되면 뒤로 빠지는 현상을 줄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자란 성인들한테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중학교나 초등학생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혀를 가지고 입천정을 눌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웃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웃어줌으로써 턱끝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턱염 환자분들은 정중근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그 근육이 턱을 밀어서 이제 무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디가 목이 아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역할 하듯이 이렇게 웃으면 턱끝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피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일부러 광대 쪽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웃게 되면 이제 광대 쪽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거를 위쪽으로 이렇게 광대 쪽으로 피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횡적 성장을 좀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웃어주면 종적 성장, 그러니까 길이로 해서 광대가 좀 줄어들고 상악이 길어지는 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웃어주면 옆으로 길어지게. 그래서 보통 이갈이 환자나 이를 꽉 깨무는 사람들 보면 옆으로 길어지는 게 많죠. 물론 이를 꽉 깨물고 이렇게 웃어주라는 것도 있고, 이를 살짝 들고 혀로만 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어느 거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아를 혀를 이렇게 입천정에 여기 갖다 댑니다. 혀를 이제 보여드리기엔 좀 애매하니까 여기죠. 여기 보시면 입천정이 여기를 누르는 거죠. 위를 눌러서
좀 앞쪽을 누르는 게 좋습니다. 뒷보다는. 왜냐면 앞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눌러주면 이 혀 눌러주는 게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은 그 턱 자체에 이제 피를 많이 보내주는 거죠. 혀 자체가 턱 아래쪽에 있는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과 같기 때문에 혀를 힘을 준다는 거는 혀 쪽으로 피를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 그 턱 쪽을 강하게 해주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악의 성장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대를 여기서 좀 더 나는 턱 쪽을 발달시키고 싶다. 결국 무턱이 되면서 턱이 작아졌기 때문에 턱 쪽에 이 부분을 좀 피를 많이 보내줬다면은 한번 삼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삼키시면 횡경근을 쓰게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져서 이렇게 하시고 삼키면 횡경근이 굉장히 당깁니다. 그러면 근육을 쓴다는 것은 턱 쪽에 있는 전체 혈액 공급을 좀 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턱을 좀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악으로 성장되는 거를 아래쪽, 턱 쪽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광대를 웃어주면서 바깥쪽 횡행 성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혀를 청장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턱을 발달시키고 광대를 발달시키고 무턱에 스트레칭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턱이 강해지고 턱끝이 앞으로 나오고 광대가 넓어지는 흐름을,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혈행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횡적인 성장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릴 때 자라는 그 속도에서 점점점 얼굴형이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변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더 변화는 없더라도 더 이상 심해진 건 적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몇 회를 하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거를 자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종적 성장을 좀 막히가 좋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이런 유튜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껌을 가지고 입천장에 붙여서 좀 단단한 껌이겠죠. 요 껌이 있으면 입천장에 붙여가지고 동그랗게 말한 거를 가지고 껌을 이제 눌러주는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럼 좀 더 능동적으로 혀를 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또 우리가 하는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입천장을 밀 때 그냥 미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혀를 가지고 밀다. 그러면서 양쪽에 껌을 씹는 거죠. 양쪽에 껌을 씹음으로써 사각턱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고 입천장에 껌을 넣어줌으로써 볼록하게 된 거를 평평하게 만드는, 밀어주는 걸 해서 껌을 이용해서 뮤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삼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한 번 할 때 3세트를 해서 아침에 3번, 한 번에 3분 정도를 해서 10번 정도 해주면 하루에 30분을 해줍니다. 이 30분은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 우리가 뭐 운동하는 거를 추천할 때 보면 하루에 30분, 이틀에 30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꾸준하게 30분 해주는 거를 한 번에 30분 하는 게 아니라 3분에 10번을 거쳐서 해주면은 훨씬 더 얼굴에 혈류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적 성장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1년, 2년 꾸준히 해주면은 결국 종적 성장을 조금 막아주면서 횡적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만약에 무턱인 환자분들이 이것을 보신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주는 게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혀 자세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걸 얘기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턱이 되는 분들은 항상 입을 벌린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주걱턱이 있는 분들은 혀 아래턱을 이렇게 밉니다. 이런 식으로. 주걱턱인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래턱을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민다는 거죠. 결국은 혀가 크신 분들이 많아요. 주걱턱인 분들은. 그래서 혀가 크기 때문에 항상 밑에 처져 있고 이걸 바깥으로 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걱턱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돌출입이 있는 경향은 윗니의 앞쪽을 자꾸 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CT상에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윗니 그 아랫니의 중간을 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평상시 무의식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걱턱인 분들은 CT상에 보면은 항상 혀가 이렇게 아래층으로 있고 아래측을 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돌출입 분들은 보면 앞니와 윗니 사이를 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분들을 직접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CT상에서 파악을 해보면 돌출입군, 주걱턱군, 그리고 무턱군이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턱은 혀가 나갈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혀의 자세와 관련돼서 얼굴의 어떤 턱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혀 자세를 제대로 해주면은 오히려 얼굴의 변화를 좀 더 막거나 진행을 막거나 좀 일찍 시기에 혀 자세를 교정을 해주면 얼굴의 변화를 정상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또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